로튼 토마토 지수부터 평론가 평점, 관계 평점 해외에서 난리가 났다는 그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제목도 너무 긴 이 영화 과연 어떤 영화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잠깐 본격적인 영화 얘기하기 전에 왓챠에서 공개된 오리지널 예능 도둑잡기 라는 프로그램에 현재 제가 출연 중인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왓챠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총 8화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화까지 공개가 됐고요. 1화는 무료로 유튜브에 풀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고해서 1화 구경하러 가세요. 라는 자체 홍보를 하나 곁들이며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감사하게도 시사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영화를 좀 먼저 보고 왔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미국에서 뜬금없이 좀 터지면서 해외에서 소식이 계속 들려오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터진 것 치고는 바로 개봉 결정이 안 돼서 은근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그런 영화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던 영화였는데 일단 다 떠나서 저는 영화가 굉장히 크게 인상에 남았어요. 좋았고 재밌었고 이런 것도 다 있었지만 떠나서 굉장히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던 영화로 계속 기억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스포 없는 리뷰 이런 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말하면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광고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다시 바로 시작합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총평. 우와 멀티버스 영화다. 이거 딱 이거예요. 뭐랄까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려면 스포일러 있는 리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총평에 한 문장을 더 덧붙이자면 수다 떨기 좋은 영화인 것 같다 라는 것까지만 붙일게요. 이 영화를 보시면 어떤 말인지 아실 것 같고요. 이 느낌을 그대로 좋았던 점으로 좀 가져갈게요. 첫 번째 이 영화의 좋았던 점 아까 그대로예요. 멀티버스 영화다. 우리가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이미 몇 번 들어봤어요. 없던 개념도 아니거니와 작년에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그리고 올해 개봉했던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마블에서 나온 이 두 영화가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극장에서 선보여줬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게 대략적으로 뭘 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감을 잡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미 멀티버스를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단 한편으로 멀티버스 영화를 봐야 한다면, 경험해야 한다면, 익혀야 한다면 이 영화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리즈물이 아니다 보니까 단편 안에 이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일단 설명을 잘 해요. 속성으로. 그래서 마블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 그리고 멀티버스 개념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이거 한 편 보시면은 속성 강의 완전 가능합니다. 설명으로도 잘 해주고 비주얼적으로도 잘 풀어줘요. 그래서 한편으로 정리 가능하다. 요게 멀티버스 영화다 라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걸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정말 제가 이 영화에 좋았던 점이라면 점인데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테마를 갖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끝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여기서 조금 더 말하면 스포일러 할 것 같으니까 패스. 바로 좋았던 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좋았던 점 간만에 느끼는 옛 홍콩 액션. 제가 헌트라는 영화를 리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액션 영화에 무조건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원테이크로 멋있는 장면을 집어넣곤 한다. 헌트는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오히려 일부러 투박하게 만들어서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액션 영화에 관한 얘기였고 헐리우드는 촬영 기술과 후반 작업 기술의 발전으로 배우가 액션을 굳이 잘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꽤 됐어요. 물론 그들도 상당한 훈련을 하고 스턴트 배우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영화를 볼 때 이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없어진 지는 은근히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액션 씬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액션 씬들을 굉장히 아날로그틱하게 실제로 저도 찾아보니까 배우분들이 상당수 액션을 직접 익혀서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위험한 것만 스턴트 배우분들이 도와주시고 심지어 영화에 나오는 제이미 리 커티스 이분도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인데 이분도 자기가 몸 써야 되는 부분에서 몸을 굉장히 열심히 활용해서 찍은 장면도 있어요. 영화를 보시면 설마 이건가? 하실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리얼하게 이 상황이 다가오는 맛이 있고요. 플러스 제작진들이 밝혔지만 옛 홍콩 액션 스타들 이소룡, 성룡 이런 분들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심지어 샹치에서도 이런 걸 조금 시도했지만,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는 워낙 화려한 CG 효과가 함께 들어가면서 액션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잘 만들어진 액션 씬임에도 그 액션 자체가 부각되는 일이 은근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상당히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한 효과가 있으면서도 없을 때는 딱 액션에만 집중해서 눈을 사로잡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오랜만에 이런 액션 너무 취향 저격인데? 너무 멋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양자경 그리고 키호이 콴. 자, 약간 레트로한 홍콩식 액션을 갖고 오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잘 살리겠어? 홍콩 액션 영화에 출연했던 분이 나오면 너무 잘 살릴 수 있잖아요. 양자경 배우가 너무 잘 살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션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거를 너무 잘해요. 이거 뭐 긴 말 할 필요가 없고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덧붙여서 그의 남편으로 나오는 키호이 콴이라는 배우가 계세요. 전 몰랐거든요. 너무 매력적으로 연기를 잘 하셔갖고 와, 저런 분이 계셨네? 되게 눈길 계속 간다.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옛 영화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디아나 존스 2에 나오는 꼬맹이 있어요. 동양인 아이 캐릭터. 그 배우. 1980년대 중후반 그 옛날에 정말 희귀하던 동양인 아역 배우로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던, 근데 그렇게 하다가 동양인으로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한정돼 있다. 그래서 연기를 좀 떠나셨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오셔갖고 이걸 볼 때 몰랐거든요. 보고 나니까 그래서 저렇게 잘했구나. 알고 가시면 또 그분이 보여주는 모습들에도 굉장히 집중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좋았던 점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이 만든 분들이 도라이잖아. 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영화를 연출한 분들이 이렇게 항상 팀으로 둘이서 같이 연출하는 그런 듀오예요. 이분들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 예전에 밈처럼 설정이 좀 돌아다녔던 해리포터의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시체로 등장해서 이렇게 하는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설정 찾아보시면 설정 자체가 굉장히 도라이 같은 그 영화를 연출하셨던 분들인데 이게 두 번째 영화거든요. 저는 스위스 아미맨은 그때 못 봤었는데 이걸 보고 그 영화가 궁금해졌어요. 이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가 설정부터 그렇게 희한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영화를 보시면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화려한 부분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쾌감이 넘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재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도라이스러움이에요. 제가 너무 순화해서 말하고 있죠. 또라이스러움이에요. 진짜로. 영화에 이렇게 보다가 뭐랄까 시종일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잔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는 데드풀이 영화로 보여준 것보다 한 발 더 갈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영화를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와, 진짜 또라이들이네. 이런 포인트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취향 저격 당해갖고 이게 웃길 거라는 기대는 못하고 보다가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펼쳐질 때 너무 크게 미친 듯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기억에 남는 어떤 영화가 나왔다는 생각을 보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간단하게 간추린 제가 이 영화에 좋았던 점이거든요. 이것만 들으시면 와, 기가 막힌 액션 영화 나왔나 본데? 아주 환상적인 블록버스터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영화에 접근하시면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놀라시거나 아주 극악의 경우에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화의 마케팅이 언제나 그렇듯이 영화의 한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설명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전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막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 대신에 알고 가시라고 유의할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의하실 점, 영화가 생각보다 깁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맞아서 들어가셨다가 놀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검색해도 나오겠지만 영화의 공식 러닝타임 139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20분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 예고편이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좋았던 포인트만 딱 듣고서 킬링타임용 기가 막히는 블록버스터 영화, 짧고 굵게 즐기는 화끈한 영화, 이런 생각으로 안 가시길. 취향에 따라서는 A인 줄 알고 왔더니 B더라 이렇게 하고서 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호흡을 갖고 있고 시종일관 시끄러운 영화 아니다.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유의하실 점.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이 영화는 액션 영화만은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액션 장르인 줄만 알고 갔거든요. 액션을 기반으로 판타지 혹은 SF물 둘 중 하나로 완전히 뻗어나가겠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화가. 실제로 전 영화를 보면서 오, 이거를 이렇게 푼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화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 부분이 저에겐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놀라기도 했었기 때문에 보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 있겠다. 또 이 영화가 대중적으로 크게 흥행하려면 지금 이미지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모습,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실제로 또 다뤄지는 어떤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영화 속에 양립한다는 게 많은 분들에게 잘 받아들여져야 되겠다. 요게 많은 분들에게 잘 가닿지 않으면 매니악한 영화로 그냥 딱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요. 그래서 가끔 뭐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이 영화는 저는 흥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영화가 개봉하고 어떤 평가가 나올지, 실제 관객분들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 영화는 나에게 굉장히 기억에 크게 남는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잊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을지 그건 영화가 개봉을 하면 알 수 있겠죠? 라는 말과 함께 오늘의 할 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조금 일정이 많아갖고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시간이 되면 한 번 정도 더 볼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보고 나서 너무 삘이 받으면 스포 있는 리뷰를 할 수도 있지만 라고 말해놓고 사실 스포 있는 리뷰 안 만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예고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말을 던져 놓으며 심심하신 분들은 도둑잡기 무료로 공개된 1화 보러 가시라고 거듭 촉구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